23번, 22, 몇 번인가? 23번 보겠습니다. 23번. 22번은 답이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죠? 2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보신 지목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1번, 2번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죠.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에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됩니까? 안 되겠죠. 소유권 지분, 공유 지분 같은 뜻인데요. 공유 지분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군데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이 될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전부 다 어디다 등록하죠? 네 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테고, 소유자 변경 날짜와 변경 원인이 있죠. 이건 네 군데 등록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3번. 24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개별 공시지가 어디에 등록하죠? 대장. 그렇죠. 대장에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는 좀 외워달라고 했었는데 뭐가 있죠? 토지 이동 사역, 등급, 개별 공시지가. 요 세 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2번, 23번 문제는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평가사 문제인데 굉장히 쉽죠. 네. 그 다음에 24번 보셨고 23번, 24번이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25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정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게 들어온 지 2013년도인가 그때 이 제도에 들어왔는데 근데 세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2013년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름표 역할을 하는 소재 지번은 등록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또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뭐가 등록이 될까요? 경계점 좌표값도 있다면 등록해야 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어느 지역에만 존재합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시시 지역과 축척 변경 측량 시시 지역에서는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됩니까? 좌표값이. 그 다음에 어떻게 외웠죠?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기억나셔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위설은 뭐죠? 위치 설명도. 지목은 뭐죠?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두 개를 다 등록합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파, 사진, 파일. 또 뭐가 있죠? 종류 및 위치. 경계점의 종류 및 위치. 종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해 보면 면적이 등록되는 칸도 있어요. 토지의 면적이.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면적도 등록되더라.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면적이 등록돼요.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먼저 소재, 지번,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좌표, 그 다음에 위치 설명도, 실제 이용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 종류 및 위치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정답은 뭐죠? 3번. 그렇죠.
면적도 등록은 되지만 법적인 등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법적인 등록사항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쉬운 문제죠. 기억은 대지권 비율 어디에만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럼 니은은 답이 될 테고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되죠? 모든 지적공부. 이것도 답이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따라서 이것도 답이 될 테고 공유지번은 어디에 등록이 되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답은 몇 번인가요? 5번. 그렇죠. 쉬운 문제죠. 27번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지적도에 등록이 되겠죠.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등급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등록될까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공유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가지고 뭘 결정하죠? 대지권 비율을 결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대지권 등록부. 색인도는 어디에 등록이 되죠? 지적도, 임야도에. 그렇죠. 정답은 5번. 28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먼저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니까 대장에 등록되겠죠.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니까 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 지번은요 모든 지적공부.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 이름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위치는요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사항은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자이 아파트 어디에 등록되죠? 대지권 등록부. 정답은 4번. 29번 다음은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 보존해야 된다. 맞죠?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어디다가 보관하죠?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하고 있죠. 기억나세요? 지적정보관리체계. 그럼 이 지적정보관리체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시도, 시군구. 기억나셔요? 시도, 시군구마다 지적정보관리체계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 보존하죠. 그러면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뭐가 추가된다고 했죠? 시도지사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게 이제 2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시도지사, 시정구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시도가 추가된다고 했죠? 시도지사.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될 수 없으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겠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지적공부는 누가 주체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주체라고요?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주 출제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 3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 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왜 안 와도 될까요?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원칙적으로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는 아니한다고, 하나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예. 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테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이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개인정보가 제외된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왜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시죠? 다시요. 하나는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사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피상속인 토지에 대해서 상속인이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정보가 제외된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그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공유지 연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파일 형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들어간다고 했죠? 읍면동장이. 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빠지고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지적정보 관리 체계에서 연구 보존하죠. 그런데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빠져나가고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읍면동장이.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유념해달라고 했고요. 이것도 평가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를 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죠.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렸을 테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보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야 될 겁니다. 종료된 지적공부의 복구 주체는 누구죠? 지적서관청이죠.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는 누구도 보관하고 있죠. 시도지사도 보관하고 있죠. 그러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의 복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시군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자는 지적서관청에게 전산자료를 신청해야 된다.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신청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서관청. 시도 다닐 때는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서관청. 시군구 다닐 때는 지적서관청.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을 테고요.
31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나 주소 변경,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는 딱 6가지예요.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것과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소유자의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소유자 변경. 그렇죠.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은 이건 토지 이동이 아니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합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이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이죠.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형질 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토지 이동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결정되는 시점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이 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다시요. 토지 이동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이 판단해서 결정하죠. 그럼 토지 이동이 나타난 시점은 어디로 봐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소급을 해버립니다. 어느 시점까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의 효과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소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이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리을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절도용지 이러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 토지 이동은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있죠.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게 대위 신청이에요. 4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국가기관의장, 지자체의장이 대위 신청하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이때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죠. 관리인은 구분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존재해요.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대표자가 선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취득.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관리인이 없는 경우 토지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맞겠죠. 그 다음에 채권자는 민법제 404조에 따라서 직접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대위죠. 직접이 아니라 대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니은 시험. 그렇죠. 32번 분할의 경우 지상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은 지상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가 없죠. 단 지상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공공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끔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4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공공사업.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 외우고 계시죠?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3번, 분할과 합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면 한 필지에는 용도가 다른 토지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2개를 다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러면 주종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양피도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을 신청해서 쪼개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2번,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등록자는 분할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적 증명을 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합병은 지적 증명하지 않죠. 그렇죠? 신규 등록은 지적 증명하겠습니까? 도면을 작성해야 되니까 지적 증명해야 되겠죠. 등록전환,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적도를 그리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겠죠. 분할은 가운데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합병은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D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이러한 지목이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도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일정한 지목 12개가 되는 경우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12개 뭐가 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여기서 11개는 지목이 부호인데 부채 공장할 때 부는 지목은 아니었죠. 공동주택의 부지. 그렇죠. 리을,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그 연원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저당권을 좀 바꾸죠.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는요,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한 것이고,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의 경계는 말소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의 새로운 면적으로 한다. 면적을 측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합병 요건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합병 요건 5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합병 요건 5가지.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죠? 지, 소, 지, 지, 즉, 등. 지는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기억나셔요? 두 번째 요건은 뭐죠?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되죠. 합병 제한 사유 뭐가 있죠?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유역지, 지역권 등기. 그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다만 저당권 등기일 때는 등기원이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토지 전부에 대해 존재한다면 합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주소가 다르다면 동명이인이니까 합병할 수 없겠죠. 네 번째,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할 때 공유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일할 것. 그렇죠.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니까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합병 요건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 34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만약에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소를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해야 된다. 다른 거는 전부 다 60일이지만 여기는 며칠일까요? 90일. 그렇죠. 다른 건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에요. 여기는 사유 발생일이 기산점이 아니죠. 뭐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렇죠. 디귿.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엔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는 경우 수수료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맞죠? 아니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만큼은 신청할 때도 수수료 면제, 직권에 의할 때도 수수료 면제가 돼요. 다른 토지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토지 등은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요. 직권에 의할 때도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만큼은 수수료를 면제시키죠. 그 다음에 요게 틀렸을 테고,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진행 성과 및 등록상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유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지 종래의 토지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회복 등록 여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회복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청할 의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록 신청할 권한도 없고 신청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인가? 리을. 미음.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리고 바다를 관리하는 기관은 공유수명관리청이죠. 그래서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미시 출제된 적도 있어요. 또 눈으로. 그래서 미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엔 토지 전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지적증명을 유효하지 아니하나 토지 일부를 등록 말소할 때는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세요?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면 기존의 경계를 그냥 사용하면 돼요.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 일부가 바다가 됐다면 토지와 바다의 새로운 경계가 도면에 그려져야 돼요.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디귿, 시옷, 이응 3번이 될 겁니다. 35번. 다음은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등록상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을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그것을 고치는 것을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데,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정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정정 사유를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는 통지한다 안 한다? 통지? 네? 통지한다 안 한다? 기억 안 나셔요? 다시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이 정정할 수 있죠. 그럼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럼 통지받은 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아니까 정정을 신청하겠죠. 신청해서 정정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통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10가지가 있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니까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 안 나셔요? 이 등록상 정정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정보가 수집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겠죠. 지적공부에 토지에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등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는 고쳐야 될 겁니다. 정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줄여서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칙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하죠. 예외가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총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죠?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소유자는 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정정해야 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정정 사유를 알려줘야 돼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마스트.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마스트. 그러면 통지했으니까 소유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정정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후에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 없죠. 그러면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없죠.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지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했다면
정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안 있다고 했죠. 따라서 뭘 첨부해야 됩니까?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아니면 확정판결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불렀죠.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돼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접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직권 정정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이루어질 때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다면 이 경계와 면적 자체가 오류가 있으니까 이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적 측량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와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적 측량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이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했죠. 정정을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걸 고치기 위한 지적 측량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둘로 나눠서 판단한다고 했죠. 뭐로?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고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직권으로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자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정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 신청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신청에 의한 정정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 등록상 오류 정정이란 지적분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고쳐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맞겠죠? 2번 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다만 이 보통 검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해요. 검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이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지적소관청이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다면 따로 첨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라고 했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3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4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 정정 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에 따라 정정해야 된다. 여기서 미등기라는 문구가 있나요? 없죠. 그럼 원칙적으로 있다는 것이니까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5번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다. 없습니까? 있죠. 신청에 의한 정정은 가능하죠. 다만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5번이 틀렸을 테고. 36번 다음은 축적 변경 절차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지별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한다. 맞습니까?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축적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이때도 축변이 의결이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때도 청산 절차를 생략하죠. 기억나셔요? 네. 그럼 2번이 그거겠죠. 토지 소유자 4분의 3이 아니라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두 개의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 전원이 그리고 서면. 소유자 전원 서면. 그래서 2번 니은은 틀렸을 테고요.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2번을 안 했네. 2번부터 보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시군구 및 주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용 통지를 하여야 한다. 네, 20일이죠. 꼭 외우셔야 합니다. 납부고지 수용 통지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20일 이내.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맞습니까? 이때 6개월 외우셔야 되고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죠.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용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렇죠.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용통지는 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납부고지되거나 수용통지된 청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출제되죠.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 기산점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전부 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시옷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초과액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확실해요? 네,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과액, 부족액 이것 지자체가 책임지는 건데 책임지기 위해서는 독립된 예산권이 있어야 돼요. 독립된 예산권은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만 독립된 예산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비자치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죠.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면 비자치구청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응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는 확정 공고도 꾸며주고 등록해야 한다도 꾸며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축적 변경 절차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개 정도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체 없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를 합니다.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행 공고나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입니다. 만약에 지체 없이 공고를 하지 않게 되면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잘못된 내용이 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시가 됩니다. 이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바꿨으면, 등록했으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것도 미루게 되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 표제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니까 이것도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4가지 정도는 외우기가 쉬우니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체 없이 시행 공고,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 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보셨고, 이제 몇 번이죠?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37번. 축적 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축적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2번. 시행 공고는 시군구 및 주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될 테고. 3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지적 공보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을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적 정리 정지.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정지. 지적 정리는 왜 정지시킬까요? 확정 공고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 공고 일 이전에 해봤자 무용지물이에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보건 측량도 왜 정지를 시킬까요? 확정 공고일에 경계가 바뀝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일 이전에 존재하던 경계는 잘못된 경계예요. 잘못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2가지를 정지시킵니다.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2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그런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경계가 그려져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해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도 정지를 시켜버리면 축적 변경 절차가 중단이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요.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2가지를 정지합니다.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2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또한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의결을 넣어서 진행시키라고 한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죠? 4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누가 설치할까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2번째, 언제까지 설치할까요?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번째,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요거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하죠?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장소는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함이 원칙이죠. 다만 축변이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축변이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는 뭐만 새롭게 정했습니까? 면적만. 기억나셔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죠. 그러면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예외적인 축적 변경 두 가지 뭐가 있었죠? 그림은 떠오르시나요? 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되어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지문으로 출제되면 고르실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38번. 축적변경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 경우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꼭 외워두셔야 돼요. 2번. 축적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그럴까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업무라는 뜻이에요. 업무니까 월급을 받죠. 그 다음에 3번.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축적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소관청이 소집한다.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죠. 4번. 위원장은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회의 개최 5일 서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전성으로 의결한다 해서 포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포함을 유념하셔야 돼요. 위원회에 따라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축변위는 포함을 시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포함. 정답은 3번. 39번.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렇죠. 토지 이동 정리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위 신청의 경우도 있고 사업 시행자의 특례 규정도 있죠. 그리고 직권도 있죠. 기억나셔요. 그런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소유자는 토지 이동 정리가 되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통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만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틀린 겁니까? 신청이 틀렸습니다. 신청.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틀렸고요. 2번. 지적소관청이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다면 통지할 수는 없겠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바로 공고하는 방법이에요. 공고하는 방법은 주간신문이 아니라 일간신문,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또는이 아니라, 아니, 미시 아니라 또는, 이거 꼭 외워달라고 했었죠.
네, 이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할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하네요. 그렇죠. 지적공부의 복구는 신청에 의해서 복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직권으로 복구하는 거죠. 따라서 복구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 완료를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기산점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변경 등기가 촉탁이 되면 등기소는 변경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하죠. 접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 등기소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접수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그렇죠. 그래서 맞는 증이 될 테고 5번.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 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네. 그렇죠. 지번 변경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4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2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60일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병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죠. 왜?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물에서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되겠죠.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틀렸겠죠.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죠. 3분의 2. 5번. 지적소관청은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에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네. 지겹도록 많이 보셨죠? 네, 40번의 정답은 1번. 잠시 쉬겠습니다.